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 세 가지를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 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권이죠. 국제적으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유럽 기본권, 유럽 인권 헌장도 있고 UN 인권 헌장도 있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고문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거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독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거고 독일 헌법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권이 있어요. 그것은 독일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에서 규정된 시민적 권리고 시민이 국가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나타나는 순간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이 즉각적으로 이 기본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대적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권이 나오고 인권에서 그 나라의 기본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칸트가 말했던 정언 명령에서 나옵니다.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고 이 말은 내가 늘 예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 따귀로 그냥 때린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으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따귀를 때려도 네가 괜찮다면 너는 그렇게 해라.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문법적으로는 칸트가 한 말이 빈틈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것은 윤리적 규칙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언명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봅니다.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멈추지 않았죠. 윤석열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총구를 국민 앞에 대도록 만들었던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것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존엄성의 원칙.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목적의 왕국이 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목적의 왕국이어야 한다.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정언 명령은 인간의 내면에 항상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또는 유전학자들이 또는 그 진화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인간 속에는 이런 정언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사례를 판결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적 중심의 독일 대학 입학 제한학과의 입학 제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그 아비투어 노트 그러니까 그 졸업 성적이죠. 노트라고 하는데 그게 아비투어가 있어야 돼요. 아비투어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 중서에 성적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붙어 있는데 1서부터 6까지 있어요. 1이 최고로 잘한 거고 6이 제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서부터 1점 대학에서는 1서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이라기보다는 뭐 학점이라고 칩시다. 학점이 몇 점이냐? 그러면 1점 맞았다면 그냥 여기 그야말로 줌마 쿰라우데 이렇게 엄청난 거죠.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죠. 2점 쿰라우데 잘한 겁니다. 이것도 3점 그 리트라고 그러는데 보통이라는 거죠. 4점 그냥 만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점 이하는 대학에서는
낙제입니다. 5점이야. 5, 6 이거 낙제인데 독일에서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1서부터 6점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장을 주죠. 그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학과를 가고 또 자기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몰리는 학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대, 법대, 상대 이 세 가지 학과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거든 거기. 그러니까 입학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몰리면 그 학교가 시설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대학별로 입학 제한을 했는데 이 의대, 상대, 법대를 중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3.2점을 맞았어요. 중간 정도를 맞았는데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 그 대학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기본법에 의해서 어떻게 입학 정원을 배분하느냐 하면 이 누머러스 클라우즈스라는 이 입학 제한 학과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20%는 아비투어 성적만으로 그 선발을 합니다. 대학들에 입학 제한 학과는. 두 번째 20%는 하위 20%는 성적과 무관하게 그냥 기다리면 그 입학 제한 학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는 성적으로만 20%는 성적과 상관없이 기다리는 학생 순으로 이제 들여보내줍니다. 그 학교를 입학해 주는 거죠. 의대든 법대든 상대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뽑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60%는 뭐냐? 성적도 보지만 대학별로 추가적인 선발 절차를 적용합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이런 기준이 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3.2점을 맞은,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진 3.2점을 맞은 이 애가 그 젤켄, 켈젠키르켄인가? 제가 그 도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그 도르트문트하고 뭡니까? düsseldorf에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도시더라고요. 그 도시의 행정법원에 위헌 심판을 냈어요. 이거 위헌이다. 아니 내가 3.2점 맞았다고 나보고 그냥 계속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80년대는 보통 3년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갔어요. 성적이 낮아도. 성적과 상관없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학교가 그 인정해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라게 돼.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상대도 가도록 다 허락을 해줬단 말이야. 왜냐하면 성적만으로 간다는 건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나쁜 애들도 보통 이하로 맞은 애들도 기다리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6년까지 기다려야 돼.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재판을 걸은 거예요. 행정법원에 재판을 걸은 거야.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가 보기에 좀 너무 심하다 이거. 좀 성적순으로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이거는 좀 이 대기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행정법원 판사가 이 규정이, 이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위헌 심판을 제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로 들어온 거죠. 이 안건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쟁점이 뭐냐. 항상 이제 딱 그 심판에 들어가면 쟁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중심의 입학 제도가 기회의 균등성을 해치는가. 이거 성적 중심이 아니냐. 누구라도 대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학이 무슨 등록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무료인데 누구라도 가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기회의 균등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쟁점이 이겁니다. 두 번째.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니 내가 젊은 나이에 6년이나 기다려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 번째, 대학별 선발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대학별로, 왜냐하면 60%가 대학별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아대하라는 것은 ADH라는 말은 Auswahl für Fahren der Hochschulen. 호chschul이니까 대학을 말합니다. 대학의 선발, Auswahl, 선발 für Fahren 절차. 선발 절차가 따로 있어요. 각 대학별로 그렇습니다. 의과, 그 대학의 의과 대학에서 따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과거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도 봐요. 그리고 의학 시험도 칩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의학 시험을 따로 쳐요. 고등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말고 의학 관련된 시험을 쳐요. 기본 상식적인 것도 치고 뭐 어떤 대학에서는 인터뷰도 해요. 막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니까 60%에 가서 인터뷰에서 뽑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다 달라. 그러니까 대학별 선발 문제는 기회 균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게 다른 서로 기준으로 막 뽑지? 다 같은 국립대학인데 왜 이래 이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별로 아비투어 성적을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별로. 그러니까 기본 국영수를 채워 얘네들 국영수 이렇게 쳐. 국어라는 게 독일어겠지. 독일어, 영어, 그다음에 그래서 독일 애들이 대학 쪽을 보면 영어를 다 잘합니다. 독일어, 영어, 수학. 이 세 개가 필수 과목이고 자연과학 부문에서 하나, 인문과학 부문에서 하나. 그래서 5과목을 졸업시험으로 칩니다. 근데 졸업시험을 치는데 주별로 동일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다르게 칩니다. 어떤 주는 주 공통 문제로 쳐서 성적을 내요. 그걸 또 근데 그 공통 문제 그를 내도 주별로 또 난이도가 다 달라. 제일 전통적으로 어려운 주가 바이에른 주예요. 바이에른 주는 그 아비투어 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해. 그래서 바이에른 주에 있는 애들은 다른 데를 안 가고 바이에른 주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다 그래. 그런데 아니 이게 학교별로 이게 아비투어 시험을 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냐. 형평성이 없지 않냐. 지금 그 문제야. 그리고 지역별로 다시 치기도 하고 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관할 권이에요. 각 주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각 주별로. 그 교육부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싸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독일 이모님이 있네. 인성 인터뷰도 있어. 여기 찾아보니까 그 독일 이모님은 독일 김나지움도 나와서 아비투어도 치르고 그러셨을 테니까 독일 이모님 말고 다른 독일매 겔젠키르헨 맞아. 겔젠키르헨 독일 이모님 맞아요. 평균 1.0에서 1.4 정도 되어야 의대에 들어가요. 과거에 내가 80년대 유학 시절에는 1.0에서 2.1, 2.0까지 의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세졌네. 독일 이모님에게니까. 여러분, 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딱 인용했어요? 아니면 기각했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해보세요. 의대를 가는데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그거죠. 인용했겠습니까? 아니면 기각했겠습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근데 질문에 그러니까 이게 2012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2012년 9월 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를 돼야 이 정도로 뽑는 것은 그래도 균형 있게 뽑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겔센키르겐 행정법원이
겔센키르헨 행정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그 내용은 논리적으로 그 법리적으로도 또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봐서 독일 국민 전체를 보아서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왜 기각 판정을 내렸느냐? 그거를 제가 메모를 여기에 해왔는데 말씀드리면 법원, 행정법원에서 쓴 그 겔센키르켄 행정법원이 성적 중심의 입학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판례나 법적 근거와의 연관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학 선발 방식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요 정도가 타당하다. 20%는 성적으로 뽑아라. 또 20%는 하위 20%는 대기 시간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걔네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20%는. 그다음에 60%는 학교별로 뽑아라.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문의 자율성이고 그것은 그 대학에 맡겨야지 그 일률적으로 성적만으로 이렇게 뽑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발 방식은 자체의 정당성을 대학 자체가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 수준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대기 기간 문제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헌법적 위반으로 보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대기 시간은 어쩔 수 없다. 기다려라. 가고 싶으면 기다려라. 그런 겁니다. 의과대학 가고 싶지? 그러면 기다려라. 법대를 가고 싶지? 그러면 기다려라. 상대를 가고 싶어? 그럼 기다려라. 그런 겁니다. 이거 3년까지는 내가 봐줬는데 내가 그 판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6년까지? 6년은 진짜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 쭉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거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네 하고서 나도 들여다봤거든. 근데 2012년 9월 6일 날 혹시 독일어 잘 아시는 분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굉장히 좋은 게 구글에다가 그 독일어 판결문 쫙 나온 거 구글에다가 번역시키면 쫙 번역해 줍니다. 그 일일이 사전 찾아가면서 판결문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난. 예. 다음번에는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념비적인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유능함은 성적에서, 학교 성적에서 나오지 않아요. 독일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학교의 성적만 좋다고 해서 그가 과연 사회적으로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조금 관련이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엔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학 제도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등록금을 없애버리고 전국 대학을 전부 서울대학교화해서 예산을 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대학 체제로 갖춰야 됩니다. 이거 프로폴리스인가 뭐 하는 걸 뿌리라고. 이거 정말 이거 우리나라 교육제도 정말 문제죠.
그래서 이 입학 제한학과가 있는 데는 대학을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경영학부, 경제학부 같이 그 Wirtschaft, Wissenschaften 그 파kul테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500명을 뽑거든요. 내가 다니던 대학은 500명을 뽑았어요. 큰 대학은 훨씬 더 뽑죠. 500명을 뽑았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는 한 125명, 120명에서 130명을 졸업합니다. 500명씩 뽑아서. 그러니까 한 졸업할 때 25%만 졸업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 독일 교수들은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불친절합니다. 공무원이라 그래. 이게 아자가 없어. 그 알자 없어, 거긴. 다 떨굽니다.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독일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도 가고, 박사과정 가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2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2점 이상이 돼야 박사과정에서 받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교수의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받아줍니다. 쉽지 않죠. 자, 헌법재판소의